작년 7월 LAX에 도착했으니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이 되어 간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나의 사업을 리뷰코자 한다. 나는 아마존을 통해 한국, 중국 제품을 미국에 판매한다. 사업 셋업을 먼저 보자. 아마존 계정은 작년 6월에 오픈했다. 원래는 미국에 와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아마존을 착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아마존 셀러의 지원 정책을 알게 됐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신규 한국 셀러에 대해 6개월 동안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매월 39.99불의 아마존 수수료를 총 6개월간 면제받았다. 한국의 법인을 운영할 경우 각종 수출 기업에 대한 혜택도 지원해 볼 만하다. 브랜드는 식품과 아웃도어로 USPTO에 총 2개의 브랜드를 등록했다. 아웃도어는 7월 16일, 식품은 8월 30일에 등록했는데 SSN가 있고 현지에 거주 중이므로 변호사 없이 USPTO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했고 각각 250불의 비용이 발생했다.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은 USPTO의 최종 등록 완료된 기준이 아닌 신청하면 주어지는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 일단 가능하다. 하지만 상표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등록 후 한 달 동안 공표를 하고 이에 신청을 받는다. 별도 이견이 없으면 공식 사용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때 상표당 추가 150불을 지불하게 된다. 상세 단계별 프로세스 및 일정은 USPTO의 내 케이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의 케이스는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이고 완료까지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둘째, 다음은 상품 판매이다. 아마존 브랜드 등록 후 첫 상품 등록은 10월에나 이루어졌다. 타겟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원래의 중국 제품을 번복하고 다시 소싱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식품을 먼저 출시하게 된다. 하지만 첫 번째 상품인 식품을 공식 등록하는데 2달가량의 시간이 걸린 건 물류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식품 판매를 위해 FDA 승인부터 공장 등록 등 해야 할 게 많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마쳐도 식품을 취급하려는 물류사 찾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육류가 들어가는 제품은 반입 자체가 안 된다. 라면도 스프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들여올 방법이 없다. 농심 등 대기업은 이미 사실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나와 같은 소규모 셀러의 경우 물량이 박스 단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사를 찾기가 힘들다. 하는 수 없이 테스트 형태로 UPS를 통해 처음 일부 물량을 진행했다. 하지만 잊지 말라, 특송이나 항공을 써서 물류를 진행하는 경우 고가 액세서리 등 단가 대비 무게부피를 무시할 만한 제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ROI를 맞출 수 없다. 나의 한국 식품에 대한 전략은 결국 이미 미국에 수입된 한국 제품을 현지에서 1차 가공하는 형태로 금년 2월에 변경했다. 캠핑용품의 경우 도중에 아이템을 변경하여 다시 소싱을 진행했고 일정을 보면 첫 번째 제품 협의는 작년 10월에 진행했다. 샘플을 한국에서 받아서 검토했다. 마음에 들면 케이스와 디자인이 가미된 로고를 반영하여 시제품을 한국에서 받았다. 샘플과 시제품에 대한 물류는 꿀찍구닷컴이라는 배대지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중국 생산자가 제품을 배대지 소재지인 중국 위해로 보내면 배대지 업체가 한국까지 보내준다. 총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항공으로 보내는데 도어까지 1kg 미만 8,000원이면 가능하다. 시제품에 만족하면 벌크 오더를 넣는다. 벌크 오더는 제품과 업체에 따라 틀리나 내 제품 기준으로 생산에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제품이 완료되면 생산자가 FNSKU 라벨을 제품마다 붙여주고 내가 지정한 물류사 허브까지 제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했다. 물류사가 창고에서 제품을 받으면 미국의 아마존 FBA에 입고까지 물류사가 올인으로 운송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다. 국제 운송은 항공 해상이 있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항공으로 진행해서는 ROI를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일반 해상은 느림으로 빠른 해상 서비스를 이용하자. 보통 선사는 마천 서비스가 가장 유명하며 중국 미국 포트 투 포트 기준으로 11일에서 12일이면 도착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포트까지 처리하는데 일주일, 미국에서 도착해서 아마존 FBA까지 입고되는데 추가 일주일은 고려해야 하고 전체 3주 정도를 잡으면 된다. 비용은 박스 약 10kg당 50불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캠핑용품의 최초 아마존 입고는 1월 중순에 이루어졌다. 즉 처음 샘플 협의에서 판매 제품 입고까지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나의 제품 전략은 캐터고리 집중 전략이다. 팔릴 만한 제품을 중구난방으로 소싱하는 것이 아닌 유사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확대하여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6개의 캠핑용품과 2개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캠핑용품 3개를 추가 준비 중이다.
마케팅은 철저히 아마존 광고만 진행한다. 그것도 브랜드, 디스플레이 등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철저히 아이템별 페이퍼 클릭 PPC만 진행하고 있고 수동 로직이 아닌 자동으로만 진행 중이다. 혹자는 수동으로 키워드 최적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마존 광고 AI의 로직을 믿고 제품 선정에 시간을 더 쓰고 있다. 셋째, 원가 구조를 보자. 처음에 시작했을 땐 경험이 없고 제품 피드백을 빨리 받고자 특송으로 물류를 진행하여 제품 소싱 25%, 물류비 25%, 아마존 리퍼럴 피 15%, FBA 비용 25%, 여기에 추가 PPC 광고비를 지불했다. PPC 비용이 초기에는 70%까지 나와서 전체 비용을 보면 적자였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광고비를 아낄 순 없다. 비용 요소를 한 가지씩 보자. 제품 소싱 비용은 30% 넘기면 상품성이 없고 20% 이하의 제품을 찾기는 힘들다고 한다. 결국 25% 선의 제품 원가 타겟으로 잡고 있다. 즉 제품을 선정, 판매 예상가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25% 선에서 찾는다. 아마존 리퍼럴 피는 판매가의 15% 고정이며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이다. 즉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FBA 비용과 광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FBA 비용은 부피와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한때 고기 성분이 없는 한국 채식 라면을 판매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다. 제품도 맛있고 웰빙 추세에 맞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했으나 판매가 대비 부피를 보고 FBA 비용을 검토해보니 35% 이상이 나올 것 같다. 물량이 크지 않는 한 손익을 못 맞출 것 같아 포기했다. 현재 내 판매 제품 기준으로 FBA 비용은 15% 수준이다. 물류 비용 얘기를 다시 하지만 현재는 100% 빠른 해상 서비스를 쓰고 있고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5% 이내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손익이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 비용인데 아마존의 노출 로직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판매 실적, 고객 리뷰, 광고 캠페인이 판매와 연결된다. 처음에는 실적과 리뷰가 없으므로 순순히 광고에 의존해야 한다. 아직 실적 및 리뷰 관련 갈 길은 멀지만 현재 광고는 40%를 지불하고 있다. 원가를 정리해보자. 제품 원가 25%, 아마존 리퍼럴 15%, FBA 비용 15%, 물류비 5%, 광고비 40%를 지불하여 이제야 브레이크 이빈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제품을 더 최적화해야 FBA 비용이 줄고 제품 판매 실적을 충분히 쌓으면 광고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손익을 위해 제품 품질을 희생할 수 없으므로 결국 광고 대비 판매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판매 및 리뷰 관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장은 탄력적이라는 게 내 기본 생각이다. 짧은 경험이지만 7개월 정도 운영해보니 딱 돌아갈 정도로 사업이 운영된다. 여기서 최적의 제품을 추가하고 안 되는 제품은 과감히 철수하고 물류 및 광고에서 10원 한 장을 아끼는 노력을 해야 마진이 남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25년 하반기 추진할 업무이다. 6월 달에 미국 법인을 설립 완료하고 현지 법인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셀러즈 퍼밋도 등록했다. 이제는 기존 아마존 사업을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 기반으로 전환코자 한다. 또한 쇼피파이 기반 자사몰도 구상하고 있다. 이전에 파머즈 마켓도 방문하고 고스트 키친을 알아보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법인 기반 오프라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자 한다. 요즘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결국 어떤 제품, 서비스를 고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부분을 더 어필해야 하는 것 같다. 제품 및 식품 소싱에서 한국 것의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나름 바쁘게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한 것보다 할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사업은 성급하지 말고 아이템을 천천히 늘리면서 꾸준히 하자. 그리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자. 요즘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수영을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한 종류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이다. 꾸준함이 있다면 사업 2년차에 회사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한다.